고도의 심리전을 요즘에 쓰고 계시는 아주 멋진 매도자분들이 많이 저희 의뢰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허가 통보가 나왔어. 허가 났는데 갑자기 매도 금액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중개사시잖아요.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중재를 해주셔야죠. 아니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대표님, 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대화를 못합니다. 오는 2025년 12월 13일 오후 1시 역삼 포스코 타워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부동산 매도자분들이 지금 잠수를 타고 있죠. 많이 타고 계시고,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좀 의도치 않게 제가 좀 많이 다투고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시장 분위기는 원래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데이터가 언제나 늦게 반응할 뿐입니다. 12월 1일부터 이제 6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자, 먼저 떨고 있는 어피치님께서 저한테 카톡이 오셨어요. 소장님께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핑계 대면서 답을 안 준다고 합니다. 12월 6일에 저랑 같이 이제 임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영등포를 임장하셨던 분이고, 사실 그렇게 가격이 낮은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낮은 가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매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냐면 내년 4월이 주택임대사업자 종료라서 매도를 꼭 해야 된대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살고 계신 임차인은 집을 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26년 4월에 만기였습니다. 만기였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시더니 내일 오전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안 파셨습니다. 이게 13억 한 5천 정도 가격이 되어야 되는 건데 13억 2천 정도까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를 잘 읽는 분이었겠죠. 다주택자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매도하지 않겠다, 기다리겠다, 아예 안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버린 겁니다. 요건 이제 무려 한 달 전에 매수를 하셨던 저희 의뢰인입니다. 토호제 승인이 오늘 아침에 났습니다 하고 이제 저녁 7시 25분에 연락이 오셨어요. 집주인한테 계약서를 쓰자고 했더니 갑자기 집주인이 이제 괜히 판 것 같다고, 나중에 연락할게요 하고 연락을 안 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심지어 토호제 승인이 났어. 토호제 승인이 났는데도 이제 이렇게 잠수를 타버리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제가 그 약정서에다가 토호제 승인이 나고 나서 며칠 이내에 계약서를 쓰자고 써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쓴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많이 불안해 하셨어. 근데 이제 이분이 제가 좀 차분하게 기다려 주길 바랬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임신 중이라서 이분이 지금 심리적으로 좀 편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토호제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겠다고 하니까. 사실 알아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차분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또 심지어 또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치매 어머니가 갑자기 집을 나가셨대요. 사실은 이게 팩트일 수도 있어요. 팩트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많은 매도자분들이 아마 이분도 많이 이제 머리를 굴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머리 굴리기. 이 고도의 심리전을 시전 중이셨던 거예요. 혹시 내가 이게 계약을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계약을 취소하고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고도의 심리전을 요즘에 쓰고 계시는 아주 멋진 매도자분들이 많이 저희 의뢰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가나다님께서 이제 보통 약정금은 많이 걸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약정금 많이 못 걸어요. 오키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매도자 약정금, 계약금 100배상인데 그 정도로 포기할 정도로 올랐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1월 28일에 이미 잔금을 맞추도록 했어요. 매수자께서 전세를 지금 빼놓고 1월 28일 잔금일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제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냐고, 이제 갑자기 이제 포기를 하시려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안 사고 싶다고까지 나온 거예요. 네, 저희 의뢰인 중에 이런 분들 많죠. 근데 감정적 대응하면 진짜 안 됩니다. 감정적 대응하지 마세요. 사실은 혼자서 하기가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보라가 옆에서 같이 있어 주는 거긴 한데 이 감정적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럴 만도 한 게, 이 집이 얼마에 샀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이 집이 13억 5천에 제가 샀거든요. 이 집 싸다, 여기. 근데 사람들이 조금 이 위치가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14억에 나왔죠. 심지어 여러분, 이 14억도 매도가 됐어요.
이게 지금 14억 5천에 또 떠요 지금 매도자들은. 여기 또 이게 느리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또 실거래가 이런 것들은 과거 항상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 이분은 이게 3주 만에 사실 1억이 오른 거야. 배가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도자라면은 잠수 안 타시겠습니까? 결국엔 이게 성공적으로 소장님과 통화를 해서 계약했어요. 저는 이렇게 3주 만에 1억을 오른 계약을 또 한 건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5건, 6건 막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허가 통보가 나왔어. 허가 났는데 갑자기 매도 금액을 올려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9억 5천인데 6천으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고민이신 거지. 원하는 대로 올려줘야 될까. 계약일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1,000만 원이면 양호한 거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소장님과 한바탕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허가가 9억 5천으로 났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재허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중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수자가 많이 힘들어해. 돈보라가 매도 중개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그 이사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소장님이 중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하다가 안 그랬을 되지. 때는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아, 당연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장님이 매수자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예요. 매도가 1천만 원 올려달래. 고민하고 연락 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럴 때는 항상 그런 식이죠, 뭐. 소장님도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거는 뭐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그죠. 그러면은 네, 허가를 그럼요. 다시 받아야 되면 지금부터 네. 다시 또 15영업일이 걸립니다. 거기서 그러면 잔금일을 뒤로 미루실 예정이신가요? 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만약에 9.5억에서 9.6억으로 올리면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잔금일이 또 밀려요. 이 재허가 받는데 또 15영업일이 걸려요. 여러분 15영업일이면은 3주입니다. 3주. 이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3주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다시 허가를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9억 6천으로 다시 찍고 그렇게 해야 변동은 된다고 아마도 생각하시는 변동이 거예요? 안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얘기는 일단 뭐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이거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매도인하고 하지 않은 상태예요. 저는 이제 아니, 계약을 아니, 너무 많이 지금- 하고 다니다 보니까 하도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1,000만 원을 올렸는데 또 1,000만 원을 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1,000만 원을 올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만 말씀을 해주시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시 시작이 돼야 되겠죠. 소장님, 중개사시잖아요.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중재를 해주셔야죠. 아니, 이렇게 아니지. 아니, 이렇게 아니, 해라, 대표님. 저렇게 이렇게 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냥 아니죠. 전달을- 매도인의 말을 매수인한테 전달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대표님. 1,000만 원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 했는데 대표님, 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는 대화를 못합니다. 치고받고 거의 싸웠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생활이에요. 뭐 되게 편하게 집 구하는 것 같지만 이게 레버리지 하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처음 매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부동산 소장님이랑은 이렇게 친해지면 된다, 뭐 상식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 내 편으로 만들면 된다. 뭐 그런 게 어딨어요. 가면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소장님들도 스스로 알아요.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걸고 하고 있다는 걸.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여야 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중개사잖아요. 중개를 하시는 분들인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면 매수자 상황을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해는 가. 왜 이해가 가냐면은 대부분 다 매수 측보다 매도 측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어. 어쨌든 거기에 오래 살고 있던 매도자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들한테 잘못 소문이 나버리면은 소장님들한테 피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코치들은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1,000만 원 올리고 또 쓰면 또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해요? 뭐 배액배상 해주면 되나 그나? 그럼 우리는 잔금을 언제 치고 언제 들어가요? 신혼부부인데 본인들 집 다 지금 내놓고 지금 여기 왔는데 이게 되게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지금 그나마 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사는 게 맞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갑자기 준비신랑님이 굉장히 순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서 연락이 오셨다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만 원을 올린다고 얘기하지 말고 500만 원만 올려주겠다고 먼저 이야기해라. 자, 이 법무사 위임장, 신분증, 사본 있으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줬다고 하는데, 자, 이것도 웃겨요. 법무사 비용이 지금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돼가지고 토호제다 보니까 여기다가 지금 한 20에서 30만 원 정도 더 줘야 돼요. 이 위임장, 위임해서 주는 것 때문에. 처음보다는 빠르게 나오긴 해요. 자, 여러분 수정 신청을 해보셨나요 혹시? 한 번도 안 해. 수정 신청 해보신 분들도 많이 없어 사실은. 수정 신청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변경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작성해야 돼요. 왜 제작성해야 될까요? 여기 1000만 원이 올라 버렸잖아. 너 1000만 원 어디서 났니? 이걸 또 구청에서 또 확인해야 돼. 그리고 또 다시 15일 기다리면 됩니다. 이 다행인 거는 잔금일을 좀 길게 잡았기 때문에 잔금이 그대로라서 굉장히 다행이었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썼습니다. 썼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확약서예요. 확약서 써달라고 얘기했어요. 매도자는 다시는 금액을 증액해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걸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써가지고 도장까지 빵 찍었습니다. 2차 방어막을 제가 시전시켰죠. 다시는 못 올리게.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매수자분이랑 힘을 합쳐서 이제 했다. 근데 이 매도자도 이해가 돼요. 매도자가 싫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개인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매수자는 집 처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복비는 양쪽에서 다 받아. 매도에서. 아니, 양타 다 받잖아. 이 부동산 내가 알고 있거든, 잘. 이 부동산은 공동중개 안 해요. 계약을 너무 쉽게 봤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골랐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동산인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이건 매도자가 화날만 해요. 이거 제가 이제 9억 5천에 샀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10억 3천이 가장 최저가예요, 이게. 3주 만에 8천만 원이 올랐는데, 매도자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사실은 저는 당연히 이 전쟁통에서도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물건이 풀리고 조금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좀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차피 자기들이 나가는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은 인간들이 계속 현장에 돌아다니고 있다면은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맡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